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같이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많이 소통을 통해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도 최근 들어서 계속 좋지 않은 흐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뚜렷한 게 지수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외감 많이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조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 대형주 쪽의 약세가 뚜렷하고, 전반적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수급 주체의 외국인 수급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게 이제 선물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면서 이제 괴리감이 조금 많이 생기죠.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의 괴리감이 장 초반에 많이 생긴 부분들을 약간 그 격차를 좀 좁히는 부분들에서 지수가 하방성을 조금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걸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는 코스피 대형주 쪽에 대한 흐름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아래쪽 하방력이 좀 굉장히 강한데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2월 달 좀 넘어가는 중순 때 기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걸 최근에 제가 조금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주가의 하방력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버리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르는 것들이 있다. 테마주들이죠. 많이 오르고 섹터 쪽에 반도체도 일부 종목이 막 강해지는데 누군가 오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라는 부분은 시장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수적으로 느껴질 때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쪽에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부분에서 내가 평소 하지 않던 매매를 나도 의도적으로 지금 소외되는 것 같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하지 않던 매매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를 말에 올라타서 나도 수익 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수익 안 난다라고 해서 내가 급등주로 올라타거나 그리고 오를 것 같으니까 삐쭉 올라서는 것들을 달려드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내동매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수급을 따라가는 수급 내동매매입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부분으로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애초에 하지 않던 거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매수에 대한 중독이죠. 그런 부분 좀 참아야 되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내려가는 방향성이 뚜렷한 이 흐름에서 수렴을 좀 기다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국 반등의 신호는 나옵니다. 그 반등의 신호를 보고 있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신호를 조금 더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오히려 지금은 한때는 제가 2월 달까지 보지 마세요. 에코프로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진입성도 역시 분할 매수로 진입도 가능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접근을 조금 넓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좁아진 시선을 좀 넓게 보시면은 온 거고요. 애초에 나는 급등주로 단타를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단타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따라가 봐야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바에는 기다려서 싸게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섹터를 시장의 어떤 주도주였던 거는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대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밀리는 이유는 역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낙폭을 좀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도 역시 북한의 도발이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게 역시 미국의 정권에 교체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여지가 선거죠. 선거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총선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갔었을 때 실적으로 중국이나 북한 이런 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기존에 다 해왔던 좋은 부분들을 또 트럼프가 바꾸지 않을까 이런 우려라든지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트럼프하고의 어떤 만남도 있었고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신호를 많이 보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발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발판에서 수급이 매수세가 약해지는 부분을 건드리는 하방력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가격이 싸질수록 개인들은 버리더라도 수급의 주체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이제는 관심을 좀 두자라고 저는 전환시키고요. 내려가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걸 관심 가지고 사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빠르게 제발 접근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분할 매수. 내려가는 거 살 때는 당연히 분할 매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올라가는 말은 분할 매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내려가는 거는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갈수록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진입을 시도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가 브레이크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에코프로 그룹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솔직히 에코프로는 제가 47만 원대 부근 정도 얘기했는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뭐 내려오면 또다시 오르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조정을 좀 주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은 매수 관점이고, 고가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얘기 드렸고요. 뭐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한 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솔트룩스고요. 네. 33,000원에 20% 정도 돼요. 33,000원 20%요? 최근에 사셨죠? 예, 산지 얼마 안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모아가는 형식으로 떨어지면 좀 사도 될런지 하고요. 아니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러기에는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네, 어머님 대응할, 그리고 모아간다 그러시는데 벌써 20%를 처음에 샀을 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서 바로 오르서 수익 날 거란 자리 위치에서 오르는 거 올라탔다. 제가 오늘 시장 설명했을 때 딱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던 거를 내가 자꾸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뭐 현금 좀 만들어가지고 오르는 거 그냥 좋다라고 하는 거 사보자 이렇게 사신 거밖에 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는 게 맞아요. 이 자리에 샀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샀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GPT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막 올라가니까 따라 사신 거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모아도 되냐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애초에 실패한, 내가 잘못했는 거를 억지로 꾸역꾸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네,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변동성 좋아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것도 맞고, 인공지능도 좋고, GPT 관련해서 아직 재료는 소멸됐다라기보다 살아는 있지만 지금 주가는 이미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올라가서 확 떨어져서 반등 준 건데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아무도 못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모아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반등 줄 때 팔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의 테마예요, 테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테마라는 거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어머님 또 거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관심이 막 나오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와 하면서 몰려가지고 마트에 뭐 할인 행사한다 이러니까 그쪽에 갑자기 줄 서는데 쭉 가서 끝에 저 뒤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구매까지. 이제 내 기회가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 나한테까지 이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앞에 이미 줄 서갖고 다 사서 갔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 주면 팔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다는 부분에서 이거 한 32,000원대 부근 정도 오면 저항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넘어갈지 안 갈지 제가 판단하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못 맞춰요, 저도. 이런 거는. 아시겠죠? 이미 그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32,000원 부분에서 손절하세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59,300원에 10%입니다. 5만 얼마요? 9,300원. 9,300원이요? 네네. 네. 이걸 그냥 본전 오면 팔아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좋은데 이슈나 내용들은 앞으로 좋을 거고 다 좋은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올랐는 거 알고 계세요? 네네. 근데 왜 사셨을까요? 저는 저 밑에서 사서 계속 좀 올라가면 일부 팔고 또 내려가면 좀 더 사고 이렇게 계속 해와가지고. 네. 근데 지금 처음 샀던 게 2만 원대, 뭐 3만 원대, 4만 원대 하다가 왜 이제는 꼭대기에서 더 안 올라가고 있는 5만 원대 사서 그럴 때 상황은 이제는 안 가네 하고 안 가면은 팔아야 돼요.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떨어질 때 공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서웠다. 근데 여기서 다행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도 네. 약간 와서 반등이 줬기 때문에 제자리에 온 건데 다음에 내려가면 더 깊게 빠질 수도 있겠죠.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요. 시장의 분위기 2차 전지도 기업 좋잖아요. 그죠? 내용도 좋고 주가도 뭐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참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얘라고 안 그렇겠냐. 그럴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오늘도 거잖아요. 제가 못 봤는데 거의 제 매수가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약간의 차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거 오를 거라는 확신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신고가 가는 거는 6만 5천 원을 넘어가야 간다라는 거, 아 가는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예측을 하기에는 주가가 높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주가의 예측에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쌀 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미 한정없이 비싼데 거기서 말도 안 되게 더 비싸지기를 기다리는 거는 확률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분위기도 좀 그렇고 솔직히 그리고 반도체 다른 건 오르는데 얘는 과거에 한번 올랐기 때문에 자기 타이밍을 기다린 것도 있지만 분위기 안 좋아지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냈다 그러면 누적적으로 이미 수익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기업에 내가 투자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팔아도 나는 그래서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 데서 성공적인 수익을 냈다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수익이 났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제 욕심 내지 말자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이제 종목을 조금 바꿔보세요. 오히려 2차 전지가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싸게 사는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보는 전략을 조금 시간을 두고 아니, 저도 네. 그래서 이걸 팔고 2차 전지를 살까 지금 급하게 사지 고민 마시고요. 중에 조금씩 뭐 1%씩 10번 사도 돼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네. 관심을 옮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국철강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500원이 20%입니다. 4,500원에 20%요. 예, 예. 네. TV 보고 사셨어요? 예. 네. 뭐 추가 매수가 이렇습니다. 네, 저 꼭대기에 샀군요. 5,000원대 이상에서 사셨네. 예, 예. 이거 TV 보고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TV에서 뭐라 그래요? 뭐, 아니, 그때 네. 이낙연 관련주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예, 이낙연 관련주가 TV를 얘기했다는 거 이미 옳은 걸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네, 미리 얘기 안 해줘요, 우리한테. 특히 테마주는. 테마주는 예. 오르고 난 뒤에 와 테마가 만들어졌다 이러거든요. 이낙연 씨라는 건 정치성의 어떤 테마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딱 인지를 하고 테마는요 오르고 난 뒤에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 과거에도 이낙연 씨 관련주다 해서 좀 뭐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대권 주자다 이런 이슈가 됐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제 이낙연 테마주가 오릅니다 했는데 어머님은 그래 오른다고 해서 늦게 사신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에 또 예. 추가 대응까지 하셨어요. 예. 높게 사니까 대응해도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예. 네, 이거는 또 테마예요. 결국 이낙연 씨가 뭐 신당 뭐 했다 그리고 향후에 대권에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쉽게 못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확실한 어떤 구색을 맞춰야지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정치 테마는 또 갑작스럽게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만 제가 봤을 때 대응하셔갖고 수익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머님이 예. 아시겠죠? 이 섹터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운으로 회사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네? 이 회사 자체가 어렵습니까? 회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예.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회사가 네. 사업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게 크다라는 거죠. 예.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예. 사람 이름이 언급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대응하시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올라오면 정리하시고요.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나중에 추가 올라오면은 매수나.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릴게요. 예. 점점 불어나서 더 안 좋은 상황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드리고 예. 올라오면은 4,400원 부근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마이크로투 나노 17,400원에 10%요. 나이크로 네, 마이크로투 나노. 투나노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400원에 10%요. 17,400원에 1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아, 이걸 지금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올라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싶어서. 추매보다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신규 상장주라 아. 판단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그래도 반도체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뭐 솔직히 돈을 번다는 것보다 좀 기대성이 좀 높은 거죠. 검사 쪽 관련된 부분, 웨이퍼 쪽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거래로 봤을 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있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이슈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에서 중심에 있었다라면 벌써 이 시세 급등이 나왔겠죠. 근데 재무적인 부분도 어떤 기대성에 대한 향후의 기대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거지. 현재 당장의 어떤 좋은 관점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두고는 있겠지만 좀 가벼워요. 보니까 시가총액이 상장했는데도 지금 현재 상황 보면 800억대 정도라는 거는 이 기업 자체가 시장의 중심에 올라설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아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등성에서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한 18,0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박스권 형태로 이전에 상장 이슈가 있었던 초반대 흐름성의 수급이 돌 때 흐름에 지금 줄어서 계단식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네네. 부분에 저항받으러 한 18,000원대까지는 확인차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은 저는 분위기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얘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추가 매수는 굳이 좀뭐 거래가 너무 말라버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확인도 안 되는 부분에서 질질 끌려다닐 것 같아서 안 하시고 네. 한 18,000원에 딱 걸어놓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추가 매수할 거를 다른 종목을 조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네네. 어떤 이 기업의 모멘텀이나 이런 기대성을 내가 기대하고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오히려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오고 난 뒤에 시장 관심을 받고 난 뒤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8,000원을 조금 걸어두시고 정리를 일단 먼저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Y랩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500원에 40%요. 9,500원에 40%요? 네. 어떤 종목이 11,200원에 내놨는데 못 팔았어요, 오늘. 오늘요? 네. 11,200원이요? 네, 내놨는데 안 팔리대요.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좀 늦게 내놓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예. 일단 뭐 반등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웹툰 쪽이 오늘 이슈가 돼서 네. 정책적으로 이슈가 돼서 올라가서 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일단 테마잖아요. 테마. 웹툰 네, 쪽에 네. 이제 섹터가 하나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네. 얘가 어떤 주도적인 것보다 저기 우리가 테마주는 대장주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와이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 후발성 저 뒤에 있어요. 그렇죠? 시세적으로 본다라면. 다른 건 상한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걔가 이제 대장이겠죠. 걔가 상한가가 네. 있고 그 뒤에 종목들이 뭐 상한가 먹고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따라서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얘가 주도적인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눈치 빠른 사람은 옮겨가요. 다른 데로. 네.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사는 사람이 이쪽에 많지 않겠죠. 대장주가지 누가 이거 사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밀려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 웹툰 쪽에 좀 분위기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뭐 지금 또 수익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40%한 비중의 수익 나고 있는데 거꾸로 내려가는 거 그냥 가만히 두기보다는 네. 올랐다가 내려왔다는 건 내려갈 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조건 나는 오르는 위쪽으로 뭐 다른 게 상한가가 있으니까 또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 상한가가 있는 게 내일 한 5% 빠져버리면 얘는 마이너스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지키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내가 꼭 11,200원에 팔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주식에서. 맞잖아요. 갔는데 못 팔았고 그렇다고 내가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걸 다시 오르길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애매모호한 거죠. 이익을 좀 챙겨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 즉 전 절반 정도는 지금 자리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요? 네, 수익이잖아요. 내일이라도 내일 또 다시 팔아보려고 그러죠? 뭐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뭐 미스터 블루가 내일 갑자기 15% 빠져가 출발하면 얘는 한 9,500원 매수가 아래 시작하겠죠. 제가 봐오는 경험상.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수익도 없어질 수 있죠.
근데 남은 네. 절반이 내일 미스터 블루가 높게 올라가서 얘도 다시 올라간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난 11,200원이다. 다시 오르겠지. 내일 또 오르겠네? 그냥 상상만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드린 거고요.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리에서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매수가 이탈할 때는 굳이 보유할 필요 없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BGF 리테일 네, 매수가 비중은요? 14만 8천 원에 10%. 14만 8천 원에 8%요? 10%. 10%요.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아, 이게 네, 지금 갈 듯 하면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그 가격 부근이네요. 14만 8천 원. 네. 뭐 별 차이 네, 없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네. 이 기업은요. 하루에 네. 막 확 올라오고 확 내려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거부터 먼저 아시고 그리고 굉장히 네. 무거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도 무겁고 시간도 걸리고 이런 기업이에요. 네. 근데 어머님은 지금 시선이 어떻냐라고 하면은 자꾸 뭐라 그래요? 조금 움직이는데 막 가까워지니까 막 계속 내 시야가 계속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하나 움직이는데도 예민한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얇게 거의 다 와가는데 올 듯한데 자꾸 안 오고 있다. 올까 네. 말까 자꾸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계신데 괜찮아요. 올라와요. 올라올 거고. 그러니까 네.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들의 어떤 매수 관점이 많은 게 아니라 BGF 리테일은 충분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요즘 편의점에서도 뭐 이것저것 판매하고 뭐 많이 한다 그러고 편의점은 네, 안 맞아요. 죽어요. 안 죽어. 네. 안 죽는데 유통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이 조금 더 얼어붙어 있고 시장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네.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에 이때 들어왔던 강한 수급이나 이런 수급 이후로도 꾸준하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계속 매집을 해왔거든요. 기관하고 제가 네. 잠깐 보여드리면 네네. 기관하고 연기금 쪽에 최근에 뭐 매도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 들어왔는 게 이미 그 전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1월 말에 들어오고 연기금이 네. 파는 거를 외국인들하고 기관계가 다른 쪽에서 많이 매집성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래쪽에서 현재 뭐 개입성보다는 혼자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고 14만 8천 원 이쪽까지는 충분히 이상 수익이 나오니까요. 한 15만 8천 원, 16만 원 부분까지 홀딩하셔서 오르니까 오른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렸다가 거기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할까라는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한 15만 8천 원대 정도 오면은 이 정도 수익은 만족할 수 있다. 한 10%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싶으면은 10%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멘토님들이 각 지역에서 오프라인 강연회 진행하니까요. 많이 가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온라인에서 잠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검색하시면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요.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 소통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ABL 바이오고요. 매수가가 22,500원이고 비중은 10%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반기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바이오는 좀 시간이 걸리죠. 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최근에 바이오 떨어지는 부분에서 조정 줄 때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뭐 일단은 저는 바이오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상반기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인 대응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하방 압력이 조금 아래쪽으로 19,000원대, 조금 2만 원대 아래쪽으로 한번 좀 눌러주려고 하는 신호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켜주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안 빠지고 상반기 내내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금씩은 23,000원대까지 회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의 분위기가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계속 생깁니다. 나오고 있죠. 그 실적 없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줘서 오히려 뭐 안정적인 수익성이 있는 기업들을 조금 짓누른다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건기식이나 뭐 다양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게 좀 해소되고 아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최근 오늘 같은 경우 NK맥스가 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하방으로 갔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유지성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용적인 거야 바이오 쪽에서 다른 기업이 내용적으로 좋은 내용 나와도 같이 연행하고 그리고 바이오 쪽은 특히나 항암 쪽이나 뭐 치매 뭐 우리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이슈될 수 있으니까요. 면역 항암 그리고 세포 치료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죠. 치매 쪽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이 중심으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을 선택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도 그런 부분에서 흐름상으로는 유지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목표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게 일단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시간이 걸려서 횡보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 다음에 24,000원, 5,000원대 온다라고 하면 저는 큰 이슈를 하나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저도 확인이 당장 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확인하시면서 일정, 바이오의 일정이나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일정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추가 대응은 지금 좀 내려왔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적인 텀을 두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이시티네요. 오늘 급등이 좀 나왔던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3,780원 5%다. 오늘 사셨다 그러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들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성 자체가 애초에 좀 깊게 내려가던 흐름에서 이제 첫 번째 바꿔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약간 조정성 흐름 보이시지만 게임주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먼저 올라왔다는 점에서 다음에 게임주 쪽 흐름, 오늘 미디어 쪽이나 웹툰 쪽 이쪽에 대한 흐름성, 넷플릭스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저가 매수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매기가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약간 유입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단기간에 어떤 매물대를 오늘 소화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까지 정리하는 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조금 느껴지고요. 오늘 거의 올라갔다가 왔는데 뭐 고가네요. 딱 거의 고가 부분인데 한 번쯤은 더 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수급도 좀 강하게 밀려 들어왔고 그러니까 주체적인 부분은 웹툰이 끌어주고 약간은 파생 효과를 좀 받는 섹터이긴 한데요. 그 흐름이 왔던 게임주이긴 한데요. 뭐 넥슨 게임즈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매수나 그리고 저가 매수세 외국인 매수나 이런 게 어제부터 약간 유입됐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흐름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매수가 정리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탈출은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CJ ENM이네요. 자, 매수가가 10만 1,500원이고요. 역시 지금 미디어 컨텐츠 쪽 같은 흐름이죠. 최근에 수급 흐름이 같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게임주 쪽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패시브성 자금입니다. 그 섹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게 기업들로 퍼져나가는 흐름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급상의 어떤 문제점이 앞서 예전에 조금 많이 들어왔던 영역에서 다시 또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유입성이 조금 기관하고 외국인 쪽의 수급이 조금 유입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부분도 아니었고 매집성으로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이죠. 이때가 이제 그들의 매수가 있었던 구간에서 다시 또 그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미 있었던 자리에서 이미 상승하고 난 내려와서 그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매수세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는 이 흐름성의 어떤 가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좀 반등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대라는 가격이 좀 높은 부분과 비중이 높아서 추가 대응보다는 올라와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은 한 8만 원 중반대까지 접근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계속 이 미디어 콘텐츠가 일정 기간 한 2주 정도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분위기를 잡아둔다라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텍이네요. 이런 기업은 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라고 보는 게 맞죠. 포스텍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버리셔야 됩니다. 뭐 로봇이다, 뭐다, 드론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업이 따라가는데 차라리 방산주가 올라갈 때 주도적으로 대장주로 올라갔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자체도 문제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재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지 않죠. 그죠? 부채도 많고 현금성은 계속 고갈되고 그래서 포스텍이라는 기업은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안 좋은 상황이 오든 안 오든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조금 보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 올라온다, 뭐 드론 쪽 올라온다. 드론 쪽이라면 오히려 제이시언 시스템즈 이런 쪽이 더 강하고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방산 쪽은 빅텍이나 스펙코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걸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이 도발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매수가 정리하시고 하더라도 강한 종목 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화 다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대한전선 네, 매수가가 12,81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됩니다. 11,800원이요? 아, 12,810원. 그러세요? 예. 오늘 좀 올라왔네요. 오늘 아침에부터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던데 예, 예. 빠졌던 부분이 그냥 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매수가의 정리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예, 뭐 어떤 거 저는 궁금하세요? 예, 정리요. 이게 정리요? 너무 오래 가고 있었고. 네. 예, 유증 참석 안 하고 싶어서요. 네, 뭐 유증에 대한 부분들을 참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예, 그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한전선 같은 예. 경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에서 하는 거에 많은데 실제로 쓰는 돈 지출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이 이제 현금성으로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건 예, 이제 예. 이자는 못 내겠고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주가는 예. 돌아올 것 같고요. 그 유증 예. 관련돼서 이슈되는 부분에서는 뭐 신주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은 권리는 따로 매도할 수 있을 때 증권사에 전화해서요. 물어보시고 예, 예.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 저는 12,000원 위쪽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매수가 예, 쪽에서 예. 오시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긴 오나요? 네, 올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적으로 유증 이슈로 갭 한번 크게 떨어뜨렸던 부분들은 대한전선 예, 예. 사업적인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예. 기업이에요. 과거에 워낙 큰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미국 예.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서 에너지는 아니지만 전력 쪽 관련된 부분들,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한전선이 괜찮아요. 우리 뭐 현지 쪽에 우리가 몰락하지 현지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예. 이제 정책적인 이제 미국의 어떤 대권 구조에 바뀌었을 때 정책적인 구조에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바닥의 수급은 오히려 떨어진 데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가격점 지금 얘기하신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네, 2,850원에 20%. 2,850원에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뭐 목표가하고 손절가죠, 뭐. 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시죠? 뭐, 모바일 개통 같은데요? 네? 모바일 개통. 모바일 개통이요? 네, 이름이 모바일이라서. 네, 네. 네. 무슨 기업입니까? 네,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우리 그 ADAS라고 해서 차량 간의 거리에서 신호 주는 거.
우리 가면은 네네. 띠띠띠띠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차량 간의 어떤 간격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차량 편의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를 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섹터적으로 테마로 이제 시장에 어떤 뭐 자율주행차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거 하면 주가가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네. 있어요.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아. 부분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약간 테마라는 부분 자체, 우리 시장이 테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의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다 오르면 팔아야 돼요. 무슨 아, 말인지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해놓고 있으면은 한정 없을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시장에 네. 관심이 와서 확 올라서는 급등성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은 목표가를 정해놓고 기다리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요. 단기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확 튀어오르면 팔아야 되고요. 지금은 네.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애플카 이슈가 나오는데 또 연기된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나 애플카라는 것 자체가 역시 자율주행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의 이슈를 받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역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또 자율주행 이슈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한 3,200원대 정도에서 저는 쑥 올라오면은 수익이 괜찮거든요. 그렇죠? 3,200원대면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맞출 수는 없죠. 이슈가 얘기 드렸잖아요. 테마는 이슈가 나와야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네. 나오는 걸 제가 쪽집게처럼 언제 나옵니다라고 맞출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해하시고 테마성 손절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손절가도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나는 굳이 들고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손절을 두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애초에 짧게 두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2,600원대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 네. 손절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내가 매매 전략에서 짜야 되는 거지 제가 잡아드린다고 정답이 잘 안 돼요. 저도 거의 웬만하면 손절가를 잘 안 잡아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기준에서 매매 전략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지 남이 얘기해서 한다는 거는 손절도 내동매매거든요. 제가 뭐 손절가를 손절가입니다. 네. 2달 전에 2,710원을 찍었는데 네. 또 내려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2,600원대까지 내려가면 저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준을 잡겠다라고 하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크래프톤 21만 1,000원에 5%인데요. 네. 이거를 지금 그냥 빠져야 되는지 22만 원까지 들고 가고 싶은데 네. 먼저도 이 가격 왔을 때 안 빠져가 뭐 엄청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반등하는데 네.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라서. 오래 기다렸다고요? 근데 먼저 여기 왔거든요. 근데 네. 좀 수익 좀 보려고 안 팔았더니 네. 다시 또 20만 원이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5%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5%인데 좀 수익을 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보려고 하면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수가가 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팔았더니 안 팔았더니 내려가니까 또 마음이 바뀌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려가니까 이거 올라가다 나는 오를 줄 알았대. 그 순간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오르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정한 대로 가세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기업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참고 내용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그럼 수익을 얼마까지 내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주가의 어떤 변동성,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23만 원까지도 홀딩 하셔도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중국발 뭐 그게 터지고 나서 또 엄청 많이 또 제재를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어갔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일단 재료적으로 일단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왜 오르고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수급이 이 게임주나 미디어 콘텐츠 뭐 이쪽으로 약간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분위기를 타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크래프톤이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좋고 프로그램 매수도 좀 잘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23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올라왔을 때 다시 떨어졌다라는 게 22만 원 와서 다시 떨어졌다라는 게 불안하면은 거기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비중을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짜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23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이요. 예, 네, 30%예요. 비중은 저 매수가는요? 12,000원에 30%예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작년 10월 달에 매입했는데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거에서요. 네, 올 수 있어요. 아,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최근에 은행주들 수급이 좋고 기업은행은 추세 만들면 조금 꾸준하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특징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이제 작년에 배당락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배당락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세는 작년에 어떤 고점 구간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후에 관점에서 주가가 아직 오른 적이 없었는데 기업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뭐 한 12,300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디서 수익 실현할까? 배당 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나오겠죠. 뭐. 배당 못 받았어요. 아직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홀딩하고 가시면요. 12,000 한 400~500원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최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표가를 뭐 얼마까지 간다라고 지금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하시면은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제가 갈 수 있는데 영역까지만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확률적으로 높은 가격은 12,300원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어떤 이슈로 어떤 분위기로 갈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 대응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 78,000원에 사서 지금 비중 50%요. 메가스터디 교육이요. 네. 네, 매수가가 78,000원이요? 네. 네, 비중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네.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그죠? 네. 네, 이게 더 늘리지도 못하잖아, 지금은.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은 얘는 급등주는 아니에요. 우리 교육주 오늘 또 갑자기 막 올랐잖아요. 근데 얘는 왜 안 올라 이러는데 색깔이 얘는 이제 완전 개별적이에요. 혼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많고 추세적인 부분이 커요. 급등주가 아니고 테마라고 엮기도 좀 애매하고 분위기는 같이 이제 그룹에서 분위기가 엮이면 좀 흐름이 잘 나오는데 뭐 우량 기업이에요. 어쨌든 이 기업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변동성에 어쩔 수 없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좀 높게 사셨네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근데 뭐 이거는 추세적으로 가니까 또 우상향 천천히 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크게 나쁜 건 없어요. 수급이 빠지는 경우,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실적으로 이거는 주체가 누구다라는 관점보다도 이 기업이 그냥 꾸준하게 가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실적으로 이 기업은 그 시세 수익보다는 보유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비중이 너무 높네요. 가격도 어중간하고 오면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7만 원대 넘어가야지 뭐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오긴 올 것 같아요. 7만 원대가. 근데 넘어가야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일단 7만 원까지는 홀딩하고 있죠. 이 기업은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홀딩하고 계시고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적인 부분은 좀 지나고요. 우리가 상반기 조금 넘어가서 이제 정책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이제 관련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4월 달까지는 어쩔 수 없이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하시는 게 맞고 비중 올라오면은 꼭 줄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 다음 대응이 있죠.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오리온 있잖아요. 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좀 네. 살까 싶어가지고 대표님한테 문의해보고 네. 살까 싶어서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떨어진 이유는 저거거든요. 인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이오. 인수. 예. 근데 그 바이오 인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과연 무엇을 근데 오리온이 예전부터 우리 바이오 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실제로.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굳이 다른 기업과 인수해서 그 부분의 어떤 성공적인 결과 그냥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도 도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지를 오리온이 자꾸 보여오는 과정이라서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 바이오 인수하는 기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오리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슈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회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네. 어차피 저가 매수세는 유입이 좀 될 거고요. 조금 가격이 더 떨어지는 여기서부터 한 15%까지는 더 떨어지는 거를 한 20% 가까이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 내가 나눠서 사갈 과정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고 살까요? 네, 그 단기 매수로는 하지 마시고요. 예. 장기적인 부분 관점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 네, 그럴까요? 단기 관점이면은 이거는 경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손절도 잘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을 잡고 다니는데 이탈 안 하네, 잘 잡아주고 있네. 근데 이 정도 반등 주고 한 5% 반등 줄 것 같네. 그걸 내가 수익 내보자라고 전략을 다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빠졌네. 좀 오르면 팔아야지. 맞아요. 그게 이렇게만 네, 생각하는 거니까. 맞아요. 100%입니다. 그럼 떨어지면 대응을 못 해요. 맞잖아요. 맞아요. 전략이 예,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 그런 같은 부분,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밀은 쳐볼게요. 네, 가장 좋은 감사합니다. 호쾌한 답변인 예.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네요.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뭐 주가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7,000원이다. 비중이 15%다라고 하면요. 주가가 좀 변동성을 주더라도 좀 견뎌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역시 이 기업도 뭐 재무적인 부분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줄 수도 감소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거 있지만 기대감은 계속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이미 앞서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입니다. 과거에 어떤 만들어놨고 여기서 더 낮은 위치로 갔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텐데 주가를 위쪽으로 추세적으로 만들어놨다는 부분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주가가 맴돌 것이다라는 부분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상단 가격을 지금 최근에 고점이었던 18,000원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가끔 드리는데 내 현재가가 매수가 목표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추가 대응을 조금 낮은 위치, 그러니까 그 18,000원의 어깨 구간이다라고 하면 무릎 위치까지 떨어졌을 때 오히려 14,000원 이런 데 떨어지면은 가격을 낮춰서 17,000원 부분을 좀 목표가로 잡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홀딩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뭐 주가가 자꾸 이래 하루하루 보면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오히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뭐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 떨어질 때는 사듯이 얘도 제가 봤을 때 시장 변동성에서 조금 하방 압력은 있지만 오히려 좀 싸게 많이 떨어진다라면은 조금 추가 늘려서 내가 지금 산 17,000원 목표가로 두고 또 올라오면 비중을 줄여서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또 단가를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좀 같이 동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모트렉스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위쪽까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에 주말에 오프라인 강연 애들 많이 저희 멘토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온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많이 빠진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지 않던 투자 하지 마시고요. 견딜 땐 견디시고 기다렸다가 나한테 맞는 투자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투자 항상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